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제가 하락장 속에서 수익 내기로 정해봤는데요. 사실 아직은 완연한 하락장이라고 보긴 어렵고 횡보장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반등해서 상승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 시총 2인 하이닉스가 7%대 하락을 했고, 금요일에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3.3%, 또 외국인 투매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대내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환율도 2021년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고, 대외적으로도 사실 좀 기대를 했는데 현 시간 미국 다우존스는 조금 반등을 했지만 나스닥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낮에 있었던 유럽 증시도 하락세고 중국 증시도 하락세고요. 일본 증시도 1.3% 큰 하락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외 환경이 좋거나 또는 대외에 호재가 있다면 좀 기댈 만한데, 여전히 뭐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서 지수에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을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하락장이 되더라도 설사 그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2021년 8월 17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전 2시 3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요 지표 해석, 그리고 주요 뉴스 해석, 증시 분석, 그러면서 대장주 찾기, 그리고 오늘의 단타 종목과 우량 중대항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석이라고 써놨잖아요. 같은 지표나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주식과 연결을 지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는 1556명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1500명대가 주말에도 그 연휴에도 계속된다는 거는 사실은 보통 제가 한 1400명 정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정도 확진자 수가 뭐 아무래도 검사 수 자체는 적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1500이면 더 그거보다 많은 거기 때문에 조금 뭐 다소 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코로나 라이브 현재 보면은 내일의 확진자 수가 한 1300명대 정도로 예상이 돼서 어쨌든 연휴, 긴 연휴의 끝이고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 수요일, 목요일의 확진자 수가 더 정확한 확진자 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전히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뭐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현황이 1차가 43.6%, 저도 다음 주에 맞기로 지금 예약 신청을 해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완전 백신, 그러니까 뭐 집단 면역력 자체가 현재는 한 19%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한 40%대는 돼야지 다른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비교할 만한 정도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현 시간 다우존스 0.34%를 소폭 반등은 했지만 낮은 수치고,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1.13% 하락 중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뭐 중국 지수, 뭐 니케이 지수 한 1.6%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마이너스 0.87%. 그러니까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엔디비아 같은 경우도 엔디비아가 3%나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도체 시황 자체 별로 업황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하락세고요. 미국 국채금리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또다시 뭐 4%나 하락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지만 반대로 따지면 또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끊임없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환율이 지금 어쨌든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외국인 수급을 제한적으로 어쨌든 현재 이머징 마켓인 중국에서도 조금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자금들이 일정 부분은 많이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 상당히 뭐 악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주 주가 방향에 따라서 하반기 방향이 어느 정도는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이 이렇게 외국인이 보시는 것처럼 2조 6천억 원이나 팔 정도로 정말 역대급으로 팔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저께 5일선
21선, 61선, 121선에 대한 강의를 간단하게 해드렸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알 수 있죠. 121선에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가 머물러 있죠. 그만큼 굉장히 추세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반면 거기에 비해서 코스닥은 61선과 21선 사이쯤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장 막판에 가면서 좀 들어올렸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만을 비교해봐도 현재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988억 원을 또 매수를 함으로 따라서 어쨌든 현재 사실은 신규 매수를 한다면은 코스닥 업종 중에서도 강세 섹터인 뭐 배터리 소부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바이오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게 결국에는 강세 섹터,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섹터를 매수를 하는 것만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대낙폭이라든지 저점 매수보다는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정배열이면서 뭐 20선 위에 있거나 5일선 위에 있는 강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지금 시장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어저께 제가 이제 빅스 지수 얘기도 말씀드렸었는데 공포 지수가 상당히 또 지금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공포 지수가 높아지면은 이런 테마성이 있는 민주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뭐 소형주죠. 결국엔 미국에 있는 뭐 AMC라든지 이런 뭐 게임스탑 이런 주식들이 폭등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이렇게 상승세가 좋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이런 또 폭등을 가져오고 변동성이 심한 가상화폐 시장으로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그 7월 한 중순 그 최하점을 찍은 이후로 다시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 뭐 저도 뭐 일정 부분 거의 다 그 당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 90%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서 마무리했었는데 한 10% 정도 남겨놨던 것들이 다시 지금 상승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추세 변화를 체크하기 위해서 항상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그 추이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던 거 복기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KMH 하이텍 제외학원 모두 5%에서 많게는 뭐 한 15%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 당시 픽 종목이었고요. 하이텍 같은 경우도 사실 그날 제가 이제 목요일에 방송을 할 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일봉상 봤을 때 지금 사거래일째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지금 여기 상승이 시작한 지금 시가인 한 2,000원대를 깨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깨지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지금 화요일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락은 많이 했지만 어쨌든 2,000원 선을 버텨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모두 많이 상승을 했었죠.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3분틱을 보시면은 장초에 하락을 좀 했지만 다시 제가 이제 장 들어서 어쨌든 한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한 이후에 한 10시에서부터 이제 들어올리기 시작을 해서 한 15%까지 추가 상승이 있었고, 플랜티어 같은 경우도 시작할 때 약간 높게 고가로 시작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상승을 했었죠.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 후에 이제 재차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장초에 대응을 잘했으면은 최소한 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14%에서 시작을 했고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저도 이제 원방테크를 매수해서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요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그 아래쪽에 있는 일진머티리얼즈라든지 한솔케미칼, 에코프로 HN은 물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한 400%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급등주라고 볼 수가 있고 테마성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일진머티리얼스나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 어쨌든 그 우량주로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도 장초에 4% 정도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초에 대응을 잘 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보유하기에도 괜찮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장초에 뭐 보합으로 시작을 해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6%까지 상승 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은 그래도 최소한 2%에서 5%까지 상승을 수익분을 먹을 수 있었고, 에코프로HN도 제가 한 번 더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장초에 한 15%까지 상승을 하고 이렇게 쭉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무래도 소형주 중심으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려다 보니까 뭐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안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리고, 그게 아니었음에도 충분히 이제 공부만을 통해서도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일단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하락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했던 것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뭐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그 생산을 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최근에 강한 배터리, SK, 뭐 LG화학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삼성 SDI 같은 것도 보합으로 버텨줬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오와 배터리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도 신규 상장 후에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뭐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와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바이오주가 강하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당연히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1선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면, 제가 어저께는 카카오를 예를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 LG 화학 같은 경우 보면은 자세한 내용은 어제의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 LG 화학과 같은 경우 최근에 다시 상승세가 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5일선 위에 있으면서 21선 위에 올라간 것들을 매수를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5일선 여기 5일선이고요. 그 다음에 21선. 근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61선과 121선이 아직은 5일선과 21선 사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배율 추세는 아니고, 현재 이게 좀 더 뭐 이격이 좀 좁혀지면서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정배율 추세로 전환이 되면은 그때는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강했었던 셀트리온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셀트리온도 여전히 뭐 역배열이네요. 역배열이고, 카카오뱅크, SK이노베이션. 정배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배열 차트가 거의 없네요. 요새 대형주들이 너무 약세였기 때문에. 네이버, 네이버가 그나마 정배열 차트에 가깝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카카오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일선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고요. 빨간색 2선이죠. 빨간색 2선이고 21선이 아래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1선, 121선 이런 것이 이제 정배열,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데요. 정배열 차트고,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게 20선이잖아요. 지금 보면 20선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돼 있죠. 20선에서 지금 아래로 이렇게 쳐지긴 했는데, 제가 어저께 카카오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이거는 하루만 아래로 내려간 거지. 계속 20선 위에 있다가 하루만 내려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만약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네이버가 뭐 양봉이 하나 떠서 20선 위로 안착하는 것을 보고 매수하기에도 충분하고, 반대로 여기에서 뭐 차트가 어쨌든 지금 정배열이긴 하지만 뭐 하락하는 음봉이 한 두 개 정도 더 나와서 21선 아래로 완전히 내려간다면 그때는 당연히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저께 방송 참고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형주 매매는,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매매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물론 단타 매매는 훨씬 더 볼 차트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 일단 체크해 보면은,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는 국내에 상륙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뭐 일본이나 이런 것에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델타 변종 바이러스도 상당히 이런 확진율이 높은 편인데, 전파력이 높은 상태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국엔 안 들어오는 게 최베스트고요. 뭐 만약이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도 뭐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제 합당이 어쨌든 결렬 선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국민의힘에는 좋지 않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전체적인 대선에 대한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 2%, 3% 정도라도 뭐 하락적인 요소기 때문에 일단 뭐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겨레 신문, 어떻게 보면 여권에 좀 더 가까운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조사에서는 윤석열 씨가 한 30%대로 반등을 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뭐 26.2% 정도 기록을 했다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일자로 나오는 지지율 조사가 제일 중요하죠. 화요일자로 나오는 게.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경협주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게 전 좋다고 보는데, 여전히 뭐 재료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인데,
뭐 남북 정상회담 아직은 뭐 사실은 전혀 나온 게 없죠. 뭐 공식적인 입장도 없고 하지만 10월에 이런 회담설도 제기되고는 있다. 그리고 또 성김이죠. 성김 대북 대표가 2달 만에 또 방한을 하기 때문에 뭐 21일에서 24일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급등주나 이런 테마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남북경주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뭐 일단 정규장 순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주요 섹터 먼저 보면은 일단 상한가 종목은 원방테크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0% 무상증자 이슈가 11일에 공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승세를 좀 탔고, 그 외에는 뭐 유승민주라든지 홍준표주라든지 최근에 윤석열 씨나 이런 최재형 씨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서 유승민주나 홍준표 뭐 주 관련된 주인 뭐 경남스테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정리해드렸던 그런 뭐 아기상어 관련한 스마트 스터디 관련한 종목인데 오랜만에 좀 큰 상승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순환매로 대정화금 오늘도 좀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결국엔 보면 제가 빨간색 부분이 이제 강세 섹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것, 그다음에 플랜티어 같이 이제 신규 상장 관련된 것들이 좀 강했다. 인터파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대선주로서 뭐 태양금속, 그다음에 대신정보통신 또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개별 호재로 상승을 했고, 크래프톤이나 C랩처럼 신규 상장 종들이 여기에서도 19일, 20일을 차지할 정도로 강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1일부터 30일까지 살펴봐도 토박스 코리아 아까 그 아기상어 스마트 스터디 관련된 주고요. 그다음에 애니제는 신약 관련, 그다음에 퓨처캠은 방사선 의약품, 이렇게 보시면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대정화금 제외하고는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주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확진자 수가 계속 지금 고점을 뭐 1600, 1800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료들은 사실은 급격하게 이제 빨리 소멸이 됐다는 거죠. 그나마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주들 순환매만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좀 하락으로 좀 돌아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이제 발표가 끝나가는데 SBS나 MSC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서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 꾸준히 보다 보면 이런 것들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원방테크 상한가 간 종목 한 종목밖에 없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기계주인데 이제 산업용 클린룸, 그 반도체에서도 반도체 공정을 할 때 뭐 저희가 뭐 이런 TV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방호복 같은 걸 입고서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 관련된 클린룸 제작하는 곳이고 시총은 한 3,156억 원 정도, 거래량은 한 259만 주, 이렇게 유동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 편이고 200% 무상증자 이슈가 8월 11일에 공시가 됨에 따라서 나왔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한 8월 27일이다. 그러니까 뭐 그 에코프로 HM 같은 경우도 이제 무상증자 300% 이슈와 이제 맞물려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단지 300% 무상증자 때문만 상승한 건 아니죠. 당연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상승세였고 기업 순환매로 도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또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환경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에코프로에서 분사되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완전 테마도 붙고 사실 실적 기대감도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400%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는 400% 이상 상승을 했죠. 4배.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그만큼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원방테크도 어쨌든 권리락을 감안하고라서라도 200% 무상증자라는 거는 좀 강력하긴 하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수도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상위 쪽에서 보시면은 인터파크, 그다음 토박스 코리아, 대신정보통신, 그리고 경남스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바이오 주식 중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합니다. 이것도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죠. 그리고 거래 금액 상위는 여전히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인터파크,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증권사 리포트가 좀 좋게 나왔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이렇게 차트가 나와서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크래프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뭐 대응할 만한 종목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일단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저도 지난 금요일에 어쨌든 상따를 해서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장초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하여튼 뭐 장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권리락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뭐 매출액도 지금 보시면은 시총이 3천억대인데 매출액이 3,200억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테마주가 아니었었다면은 상당히 뭐 괜찮은 기업이죠. 영업이익도 한 217억 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높은 편이고 해서 괜찮은 건데, 사실 테마주에서는 뭐 이런 재무제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정화음이 말씀드린 대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상 이제 승인 관련해서 이제 강세인데, 여기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여기는 시가총액이 2,500억 원인데 매출액이 800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아까와 비교해 보면은 매출액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트는 어쨌든 뭐 지난 2020년 10월 28일 이때 이제 상한가 갔던 이유는 그때 SK 케미칼과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 이슈로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큰 상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쭉 빠졌잖아요. 쭉 빠져서 사실 그때 물렸었던 그 매물대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4만 원대에서. 그래서 지금 3만 4천 원대인데 3만 4천 원대에서 뭐 사실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그런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래서 내일 이제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SK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주들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이것도 급등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아침부터 SK 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하락세다 이러면 마찬가지로 대정화음도 뭐 힘을 좀 못 쓰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관심 종목들을 같이 분류를 해놓고서 좀 체크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물대 돌파 시에는 당연히 큰 상승이 있겠고, 뭐 매물대까지가 뭐 한 4만 4천 원까지는 한 번만 좀 더 급등이 나와준다면 뚫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매집은 충분히 기간을 두고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매수세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지난 금요일에 양매수가 들어왔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건 이제 인스코비인데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시총이 466억 원, 4,660억 원이고, 마찬가지로 저항대가 조금 남아 있어서 이 구간 한 4,500원대를 한번 돌파를 해준다면 당연히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수급은 뭐 여전히 괜찮고요. 뭐 오랜 기간 동안 모아왔기 때문에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매집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도 큰 매수를 했다. 그래서 한번 일단 당장 오늘 만약에 급등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일이라도 할까지 한 이번 주에는 꼭 지켜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들어왔죠. 그래서 추후 이 변동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원방테크, 대정화금, 그다음에 뭐 인스코비 정도.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SK 케미칼 우 그리고 SK 케미칼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같이 정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우리기술투자도 적어놨는데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된 주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투자증권 우라든지 뭐 하나투자증권이나 하나투자증권 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약세예요. 최근에 약세인데 뭐 그래도 어쨌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또 이런 가상화폐가 상승세, 또 주말 동안에도 큰 상승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신원과 같은 경우는 뭐 대북 경협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관심 종목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주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SK 케미칼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소폭 움직이다 보니까 대정화금이나 SK 케미칼 우선주처럼 이런 변동성이 큰 주식들이 장초에 강하게 움직였었죠. 보시면은 이렇게 장초, 그러니까 뭐 시초가가 높게 시작한 건 아닌데 이것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대정화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흐름씩 움직이는 것들은 짝짓기 매매법으로 같이 체크를 해놓고서 좀 보셔야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남북경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신원이라든지 인디에프, 일신석재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은 순환매로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놓고서 뭐 남북경협 중에서 이제 농협 관련된 주인 조비, TYM, 뭐 남해화학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같이 해놓고서 같은 목록에 적어놓고서 그 흐름을 장초 5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장초 5분에 일단 시초가가 높게 형성돼 있냐, 아니면은
뭐 2, 3% 또는 마이너스로 형성되어 있냐. 마이너스로 형성되는 것들은 일단은 절대 장초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서 그냥 인터파크라든지 SMCNC 같은 이렇게 오후에 급등하는 주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어쨌든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장초에 이런 급등주들이 뭐 한 4%, 5% 시초가가 시작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장초의 흐름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한 3, 4분 정도 지켜보고서 3, 4분 동안 조금 뭐 이렇게 매물도 좀 나오고 매도 물량이 나와서 어느 정도 한번 떨궈준 다음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걸 확인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매는 절대 초보자들은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흐름을 살펴보고서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어려운 장이죠. 어려운 장이고 대외 환경, 대내 환경 모두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이런 소형주들 그리고 또 이제 우량주들을 이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정리해드린 제 입장에서 사실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장이 좋지 않으니까 테마주 자체도 약하고, 뭐 그러니까 오죽하면 상한가 종목이 한 종목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참 장이 좋았을 때는 한 2달 전만 해도 그때는 막 상한가 종목이 6종목, 7종목 나오기도 했었죠. 그만큼 외국인 수급도 넘치고 수급이 넘친다는 얘기인데, 현재는 외국인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테마주 역시도 외국인 매도세가 너무 안 들어오면은 당연히 뭐 상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하여튼간 주의하시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뭐 조금 본인이 매매법이나 이런 데 아직 좀 그런 단련이 안 돼 있으면은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그냥 장초의 흐름만, 그때 한 장초에 9시부터 9시 한 10분까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때만 그냥 급등주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되고, 뭐 한 주 아니면 한 5천 원 정도 하니까요. 한 주가 5천 원 정도만 사서 이제 그 정도로만 본인이 이제 매수 매도 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테스트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화요일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하락장이고 환율도 좀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정배열이나 21선 위에 있는 강한 종목들만 좀 매수를 하면 좋겠다. 그 정도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부자들에서는 현재 이제 9월 스터디를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젊은부자들 검색해 보시면 저희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뭐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뭐 수익형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재테크 관련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검색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좋은 투자,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